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을 출신 강병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후보자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예, 같이 그 국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이고 또 의정활동에서 많은 것을 본받았던 의원님이신데 선배 의원님이신데 이렇게 장관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MBC 특별 근로감독이 6월 29일부터 시작해서 7월 14일까지 12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이 특별 근로감독이 끝났고 이 감독 결과를 분석하고 부당 노동행위의 법리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MBC의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던 것은 2012년 파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MBC에서 노사 간의 고소 고발이 다수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는 법원 확정 판결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 노동행위 인정 판정을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는 MBC 특별 근로감독에 대해서 일각에서 이것이 언론 탄압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MBC 특별 근로감독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그리고 그 MBC에 대한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근로감독을 나간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법원 판례가 있었고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갖고 그 근로자들 복직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1일 날 MBC 노동조합에서 그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특별 근로감독을 나가기 전에 한 달 동안 그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 근로감독을 나가야만 해야 되는 그런 사유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 방송국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문직입니다. PD나 아나운서나 앵커나. 그런데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스케이트장 관리를 한다든가 주차장 관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그 산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이런 특별 근로감독이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나가서 중간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이렇게 MBC라고 특별한 사업장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하시는 분들에게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이 조치가 정말 소기의 성과를 꼭 거두시길 바라고요. 최근에는 또 MBC에서 또 충격적인 일이 하나 그렇습니다. 드러났는데요. MBC 노조가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라는 이런 것이 등장을 했는데요. 아마 읽어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카메라 기자 65명을 파업 참여 여부, 회사 충성도 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별 2개를 받은 부류에 대해서는 다 승진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다 승진도 되고 X로 부류한 분들은 다들 전보되고 그렇게 부당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났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전형적으로 네 편 내 편을 갈라가지고 우리 문학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관여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부 장관 등등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될 MBC도 이 카메라 제자들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성향을 분류를 하고 여기에 따라 승진이라는 것으로 당근을 주고 땡기기도 하고 또 협조적이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하는 그런 행태를 했었는데요. 이 MBC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역시 고용노동부가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MBC 조합원에 대한 블랙리스트에 대한 기자회견을 MBC 노동조합이 이틀 전에 한 거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고 부당노동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근로감독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 건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서 불법적인 일을 나타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고발, 고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블랙리스트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자들 소환해서 문건 작성 경위라든지
조합원에 대해서 불이익 취급 여부 등이 실제 그 4등급으로 나눈 것들이 사실이라면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사측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라면은 이것도 크나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엄중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 올해 1월 달에 그 LG U+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현장 학습생 여고생이 자살을 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학생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유는 콜센터 실적에 대한 압박도 심각했고 어른들도 감내하기 힘든 감정 노동이 심각했던 사실이라고 드러났습니다. 아마 현재 좀 매년 6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이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 실습생들의 산재, 자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장 실습이라는 것은 교육을 목적으로 직무 체험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아니고 노동도 아닌 이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으면서 현장 실습생들의 이런 처지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들도 나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장 실습생 제도의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후보자께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현장 실습생들의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열정 페이에 그 우리 청년들이 그 현장에 실습을 갈 때는 기술을 습득을 해서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한다는 희망을 갖고 가는데 그 현장 실습 기간을 악용해서 그 근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실습생들에게 시킨다든가 그리고 실습 기간이 끝나면 채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또 실습생을 노동 착취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이 청년들의 그러지 않아도 청년 실업에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2번 울리는 게 현장 실습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예. 네, 강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